예, 반갑습니다. 저 데이터와 사람들의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DAP 시험과 DASP 시험을 많이 준비들 하시는데 그거 할 때 과연 도대체 데이터 모델링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컨셉을 좀 잡아오는 시간으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AP도 그렇고 DASP도 그렇고 가장 저게 많습니다. 그 데이터 모델링 과목이.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과목을 잡지 않고서는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 정도만 들으면 크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하잖아요. 그 숲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그 하나씩 나무를 보는 그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를 보는 것도 혼자 보기 어려우시다 하면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에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나름대로 자세한 교육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육들 같이 보시고 그래서 하도록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크게 숲을 보는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DAP 시험 소개입니다. DAP는 전사 아키텍처 이해,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이해. 이렇게 해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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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10점. 이렇게 해서 4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그래요. 1번, 2번, 1, 2, 3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데이터 모델링은 이거는 실기 점수도 있습니다. 실습 점수, 실제 모델링을 그려내는 것들. 그래서 이 30점에서 이 부분이 70점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SQL 튜닝하거나 DBMS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그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점 만점 받으시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DASP 같은 경우는 데이터 품질 관리 이해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이 부분 빠지고요. 2개를 빠지고 그다음에 1, 2, 3, 4과목 4과목을 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DASP는 좀 DAP보다는 시험이 쉽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보죠. DAP를 보기 위해서 DASP를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DASP를 합격하면 경력이 그 학생들일 경우는 좀 DAP 보기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DASP를 보고 나면 그 DAP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DASP를 보기도 합니다. 자, DAP는 핵심 과목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랑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려놨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전 1994년도부터 신용카드 회사에 있었습니다. 외환신용카드에서 10년 좀 넘게 그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물론 저는 DAP, 데이터 아키텍처, DBA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은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DBA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BA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카 다이렉트에서 여기도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 한 22년, 23년째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DBA 롤을 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3년 동안 다양한 데이터, DBMS를 다루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SQL 튜닝이나 DB 튜닝하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DB 설계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델링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의도 회사 내에서는 꾸준히 해왔고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격은 요즘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는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전자계산학과라 그랬어요. 그 학부에서는 전자계산학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석사 때는 경영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는 경영과 IT를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료는 했고요. 지금 논문 쓰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DAP 자격증 20회, 저 20회입니다. 2012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PMP, OCP 정보처리 기사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산업체 전문 강사로 등록돼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한공대, 덕성여대, 상명대 등 뭐 강원대 뭐 여러 가지 여러 대학에 10여 개 대학 이상을 저 특강 DA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db가이드.net 여러분들 DASP나 DAP 시험 볼 때 db가이드.net에서 등록하시죠. 그쪽에 제 칼럼도 있습니다. 단무지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보시고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제 취미는 경비행기 조종입니다. 라이센스도 있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경비행기 조종하러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저 단무지 대리 이야기 db가이드.net 쓰고 있는 데인데요. 지금부터 데이터 모델링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 우리는 전산화할 건데 전산화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전산화하는데 뭐를 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입니다. 과정의 도구입니다. 과정. DB, ERD가 다 끝나면 그려지고 나면 과정의 도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ERD를 그리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과정의 도구, 개념적 도구입니다. 개념적 도구. 데이터 모델링이란. 그다음에 잘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데이터 중복 배제입니다. 중복이 없습니다. 데이터란 중복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틀려진다고 모델러들은 생각합니다. 한 건이 있거나 한 건이 있어요. 한 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럼 두 개는 틀려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100건, 1000건, 10,000건, 1000만 건, 1억 건, 10억 건 정도가 있을 때 그 10억 건이 100% 두 양쪽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100% 똑같다고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0.1%, 1%는 굉장히 많은데 0.1% 정도는 서로 틀립니다. 왜? 이 두 개를 넣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쪽에도 집어넣고 이쪽에도 집어넣게 되는데 한쪽에는 어쩔 땐 프로그램 뭐 실수였어. 소프트웨어 버그였어. 그래갖고 이쪽에는 업데이트를 시켜줬는데 이쪽은 업데이트 안 시켜줬다. 짧은 기간, 뭐 한 하루 정도 그랬는데 프로그래머가 바꿨다. 그런데 데이터는 해결을 양쪽에 싱크를 맞춰주지 않았다. 아니면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의해서 양쪽의 데이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한 곳에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중복 배제. 그 개발자들은 반정교화 좋아하시죠. 프로그램 이쪽에도 이름 넣어놓고 이쪽에도 이름 넣어놓고 그렇게 반정교화를 좋아하시는데 DB를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복 배제, 중복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배제한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에 잘된 데이터 모델링은 중복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일관성 확보. 과거에 1969년도인가 그때 외환은행에서 금융권 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그 은행 전산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용카드를 막 썼는데 신용카드 막 썼어요. 근데 청구하려고 봤더니 고객 정보가 없어. 고객 정보는 있는데 거기서 이메일 주소가 없어. 아, 과거는 이메일 주소가 없었겠죠. 뭐 전화번호가 없어. 주소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일관성, 데이터의 일관성을 잘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잘 일관성을 확보돼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은 가급적 바뀌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야 한다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근데 프로그램만 바꾸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부분 칼럼이 하나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칼럼이 없어진다거나 칼럼이 변경된다거나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프로그램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델링을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 요건이, 비즈니스 요건이 바뀌더라도 데이터 DB 설계, DB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 값만 바뀔 수 있는 정도. 그래갖고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어야지만 잘된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보면 데이터 중복 배제,
데이터 일관성 확보, 프로그램 유연성 확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데이터 모델링은 어떤 순서로 하냐면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요.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이 순서대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그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상상이냐면 어떤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군 편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군 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점은요, 제일 대장이에요. 제일 대장. 제 카페에 가보면 제가 저 닉네임이 대장 서인식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제일 대장을 만들었어요. 계급은 별 4개, 대장 별 4개를 제일 우두머리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그냥 군대를 쫙 편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막 틀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누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개, 육군, 해군, 공군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별 3개를 삼성장군을 거기에 제일 각각 참모총장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육군에는 한 3개 정도의 그 예하 부대를 뒀어요. 3개, 별 2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한 3개 정도의 부대를 예하 부대를 놓고요. 그 다음에 별. 여기까지는 별이 지휘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 연대, 그 밑에 3개를 두고요. 그 다음에 한 대대를 그 밑에 4개를 두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중대를 두고, 그 다음에 소대를 두고, 그 다음에 분대를 두고, 여기서 분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병장입니다. 이렇게 군을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 한다면 개념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을 한다고 했어요. 개념 데이터 모델은 여기서 해당은 뭘까요? 네, 보면 개념 데이터 모델은 별들이 지휘하는 부대까지 만들어 놓는 게 개념 데이터 모델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처음에 포석을 둔다 그러죠. 처음부터 막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포석을 두잖아요. 포석 크게 두고. 그 포석을 두는 게 개념 데이터 모델입니다. 군대를 편제한다면 별들이 지휘하는 곳까지 만들어 놓는 게 개념 데이터 모델이에요. 왜 그러면 개념 데이터 모델은 별들이 지휘하는 곳까지만 만들어 놓을까?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엔터티고요. 엔터티란 물리 모델에서는 테이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테이블을 논리 모델링에서는 그 엔터티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하나의 엔터티고요. 얘도 하나의 엔터티고 위에도 하나의 엔터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잡으면 좋아할까요? 이 위에 있는 사람 잡으면 좋아할까요? 물론 이 위에 있는 사람 잡으면 좋겠죠. 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그럼 DB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에 거 잘못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프로그램이 10만 개가 있어. 10만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10만 개 중에 90만 개는 얘네들을 다 억세스 할 겁니다. 얘네들을 억세스 할 거예요. 얘네가 잘못됐으면 이 잘못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면 얘를 억세스하고 있는 프로그램 90만 개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럼 뭐죠? 차세대죠. 차세대. 완전히 시스템 개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 잘못됐다. 여기 있는 거 잘못되면 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 10만 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서너 개 정도 프로그램만 다시 바꾸면 돼요. 다시 개발해 주면 돼요. 이해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개념 데이터 모델, 상위에 있는 엔터티를 잘 설계해야지만 제대로 된 모델링이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다 분해돼 내려가면서 이쪽은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논리 데이터 모델은 뭐냐? 논리 데이터 모델. 우리가 모델링은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논리 데이터 모델까지만 끝나면 모델링은 끝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요건을 모델링에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한 10만 명의 군인을 만들었다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밑에 이 대령 뭐 이 밑에 다 이 병장 밑에 있는 분대 밑에 있는 10명의
모든 군인이 얘는 여기 속해 있고 어디 속해 있고 어디 속해 있고 그 위에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디파인하는 게 논리 데이터 모델이에요.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는 포석을 뒀지만 크게 별들이 지휘하는 곳에 사령부 위치만 뒀지만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모든 아주 작은 것들까지 다 디파인 해놓는 게 논리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까지 끝났다면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은 다 모델링에 그 구현이 돼 있다. 다 구현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이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순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개념 데이터 모델은 뭐냐?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주제 영역 내 핵심 엔터티를 도출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꼭 따라 해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주제 영역 내 핵심 엔터티를 도출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시작. 네.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주제 영역 내 핵심 엔티티를 도출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주제 영역, 핵심 엔터티, 관계. 그 3개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념 데이터 모델의 뭔가라는 것을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는 뭐냐? 먼저 주제 영역부터 한번 봐봅시다. 주제 영역은 뭘까? 주제 영역은 부서를 분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고객 부서, 승인 내는 부서, 청구 부서, 인사 부서, 재무회계 부서. 만약에 학교라면 교무처, 학생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델러야, 대장이야, 모델러 한 5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갔어. 그럼 똑같은 일을 시킬까요? 주제 영역별로 나누어집니다. 너는 고객에 대해서 해. 당신은 상품에 대해서 해. 나는 승인 매입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을 그 주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주제 영역은 별거 아니에요. 주제 영역은. 자, 주제 영역은 군대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나눈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뭔가 나눠놓는 거. 그 다음에 엔터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엔터티는 이렇습니다. 엔터티는 물리 모델로 가서 테이블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네모 박스에다 두고 고객, 엔터티 명칭을 고객이라고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번호, 이름, 그 다음에 개인, 법인 구분. 우리 고객은 개인도 들어오지만 법인도 들어오겠구나. 네. 1일 때는 개인이 들어오고 2일 때는 법인이 들어오고 만약에 법인이 들어왔으면 법인 대표자와 법인 번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고객 번호는 1번, 홍길동. 그 다음에 개인 법인 구분. 1이네. 얘는 개인이네.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랑 법인 번호는 안 들어오겠구나. 3번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 2번이니까 저기죠. 법인 대표자랑 법인 번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입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 그림만 보고. 자, 근데 이 박스를 안쪽에 엔터티 안쪽에 박스를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데 서브 타입을 없앴어요. 그냥 이렇게 서브 타입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름, 개인, 법인 구분, 법인 대표자, 법인 번호. 별표 표시는 필수 값이고요. 옵셔널이에요, 얘는. 여기는 필수 값으로 바뀌었는데 서브 타입을 푸는 순간 얘는 옵셔널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개인일 때 법인일 때 구분이 없었어요. 얘는 법인일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서브 타입을 했기 때문에 서브 타입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별표로 들어왔지만 법인이 들어오는 2번이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두 개의 값은 난널로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얘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서브 타입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이지 않죠. 얘는 서브 타입을 표시했을 때는 입체적이고요. 하여간 엔터티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엔터티. 그러면 우리가 개념 데이터 모델은 주제 영역을 노출하고 주제 영역 내 핵심 엔터티라 그랬어요. 핵심 엔터티는 어떤 걸까요? 제가 신입 직원을 카드 사러 갔더니 처음 회사
입사하자마자 저희 때는 이제 이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안 해줬어요. 입사를 하자마자 카드 신청서를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줬어요. 받고. 근데 한 20년 전, 22, 3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를 같은 날 신청을 했는데 나오는 건 한 일주일 있다가 몇 명씩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18명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어떤 날은 한 서너 명이 나와요. 카드 나와요. 야, 카드 나왔다.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하고 딱 그 카드를 밀고 교육 끝나고 우르르 몰려가서 술 먹고 또 다음 날은 또 서너 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또 그 친구들이 카드 나왔다가 한 번 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넘게 술을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고객하고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에서 고객이 상품을 가입을 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모든 대부분의 회사의 그 모델링은 고객하고 상품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떤 고객의 상품을 파는 게 그 회사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죠. 은행 같으면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면 계좌가 나오고요. 보험회사 같으면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면 계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데 고객이 상품을 하면 주문이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가입했더니 카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어디서 쓰죠? 술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가맹점에서 쓰죠. 그래서 카드를 가맹점에서 쓰면 카드 사용이 나오고요.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서는 또 책임이 나오죠. 그래서 카드 사용이 있으면 청구, 한 달 뒤에는 청구가 나옵니다. 예. 이게 신용카드 회사의 개념 데이터 모델이기보다는 개괄 데이터 모델인데 하여튼간 신용카드의 커다란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핵심 엔터티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핵심 엔터티는 키 엔티티, 메인 엔터티, 액션 엔터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요. 근데 키 엔티티는 뭐냐? 키 엔티티는 종교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은 사람과 신의 가장 큰 차이점 부모가 있냐 없냐죠. 신은 부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못 찾을지언정 부모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키 엔티티, 메인 엔터티를 묶어서 핵심 엔터티라고 해요. 핵심 엔터티. 그러면 키 엔티티는 뭐냐? 키 엔터티는 부모가 없는 엔터티들. 가장 핵심 엔터티들. 부모가 없는 엔터티를 키 엔티티라고 합니다. 고객 위에 없죠, 뭐. 상품 위에 뭐 없죠. 카드만 해도 고객과 상품이 만나서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고객은 그냥이죠. 스스로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을 키 엔티티라고 합니다. 가맹점. 여기서 키 엔터티는 뭐냐면 고객, 상품, 가맹점을 키 엔터티라고 그래요. 그럼 메인 엔터티는 뭐냐? 부모는 있지만 키 엔터티는 아니지만 부모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엔터티가 생성됩니다. 분해돼 나갑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엔터티들이 분해돼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메인 엔터티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핵심 엔터티는 키 엔티티와 부모가 없는 스스로 생겨난 키 엔터티와 그 다음에 메인 엔터티. 가장 그 부모는 있지만 상위 엔터티,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을 수 있는 엔터티를 메인 엔터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인 엔터티 밑에도 또 메인 엔터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식 엔터티들, 그 밑에 하위 엔터티들 그런 것들을 액션 엔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은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주제 영역 내에 핵심 엔터티를 도출하는데 핵심 엔터티란 키 엔티티와 메인 엔터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제 영역이라 했죠. 육해 공군을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키 엔터티는 그 육군 밑에, 공군 밑에, 해군 밑에 제일 가장 큰 부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대가 키 엔터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지휘하는 곳에 있는 것들이 메인 엔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액션 엔터티. 실제 병사들, 그 군인들 수는 여기가 많겠어요? 여기가 많겠어요? 여기가 비교할 수도 없이 많겠죠. 여기 이렇게 한다면 뭐 한 50명 정도, 50명 이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뭐 몇십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위에를 도출하는 게 그 개념 데이터 모델이고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주제 영역 내에 그 엔터티들, 키 엔터티와 메인 엔터티를 도출하는 게 개념 데이터 모델이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는 어떤 것이냐? 바커 표기법에는 막 까마귀 발도 있고 못도 있고 너무 복잡해.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 갖고 보면 좀 어려워요. 자, 이걸 갖고 한번 봐봅시다. 점선을 옵셔널이라고 그러고 실선을 필수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그냥 점선 쪽이 데이터가 먼저 생긴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품이 먼저 생길까요? 카드가 먼저 생길까요? 상품이 먼저 나오고 카드가 나오겠죠. 고객이 먼저 생길까요? 카드가 먼저 생길까요? 고객이 먼저 나오고 카드가 나오겠죠. 예. 가맹점이 먼저 나올까요? 카드하고 가맹점하고 본다면 가맹점의 데이터가 먼저 생기겠죠. 여기도 보면 카드 사용을 해야 카드 청구가 나오니까 여기가 옵셔널 데이터가 이쪽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점선을 그 옵셔널이라고 그러고 선택이라고 그러고 실선을 필수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점선을 데이터가 먼저 생기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까마귀발 일대 다다. 상품 하나에 카드 여러 장 나올 수가 있죠. 한 고객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카드는 카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특정한 카드의 고객은 한 명이죠.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죠. 한 명의 고객은 여러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한 가맹점에서 한 카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카드를 동일한 카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승인을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대 다 관계. 카드 여러 번 사용한 거를 묶어서 한 번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주제 영역 내부에 주제 영역 내에 핵심 엔터티를 노출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 데이터 모델은 끝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만 딱 명확하게 이 한 문장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개념 데이터 모델이 뭔지는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제 영역 뭔지 아셨고요. 핵심 엔터티 뭔지 아셨고요. 키 엔터티와 메인 엔터티다.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일대 다다, 옵셔널이다, 필수값이다. 예,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약 한 10분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전체 모델링은 그 개념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논리 데이터 모델은 뭐하냐? 한번 볼까요?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을 하고요. 개념 데이터 모델은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핵심 엔터티를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논리 데이터 모델은 속성 정의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엔터티 상세와 이력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크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속엔이, 속에 있는 이빨, 속엔이만 외우시면 논리 데이터 모델은 속엔이구나. 속엔이, 속성 정의, 엔터티 상세화, 그 다음에 이력 관리. 엔터티 상세화는 뭐냐면 식별자 확정, 정규와 MDM 관계에서 참조 무결성입니다. 이것도 앞자만 따서 식정, 참. 식사는 정시하는 거고요. 애매할 때 먹는 건 참이다. 그래서 식정, 참 외우시면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모델은 뭐냐? 물리 데이터 모델. 저거 하나 설명 제가 안 드렸구나. 처음에 개념 데이터 모델하고 군편제할 때 논리 데이터 모델 했잖아요. 물리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물리 데이터 모델은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 논리 데이터 모델을 가는 건 분해해 나가는 거예요. 삼각형. 분해해서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모델은 변환이에요. 변환. 분해해 나가는 게 아니고. 뭘 그럼 변환하느냐. 아까 군편제를 했어요. 군편제 다 해놓고 이제 파병을 보내야 돼요. 저쪽에. 베트남에 파병을 보낼 수도 있고 중동에 파병을 보낼 수도 있고 요즘 송중기 나왔던 그 드라마 뭐 있죠. 그거 그쪽에서 그 지역에 파병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군복 색깔을 뭘로 입혀 보낼까요? 하얀색을 입혀 보낼까요? 아니면 나무 색깔, 청색을 입혀 보낼까요? 예, 하얀 색깔, 사막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을 입혀 보내야 되겠죠. 베트남에 파견을 보내야 돼. 그럼 무슨 색깔을 입혀 보내야 될까요? 그때는 은폐와 엄폐가 잘 되도록 그 나무 색깔, 파란색, 녹색 계통을 입혀 보내야 되겠죠.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물리 데이터 모델 변환하는 것도 기준은 DBMS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오라클에 맞춰서 우리는 오라클에 그 DB를 만들 거야 하면 오라클에 맞춰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SQL 서버로 업무를 정했어. 그래갖고 SQL 서버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SQL 서버에 맞춰서 변환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베이스에 할 거야. 그럼 사이베이스에 맞춰서 변환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DBMS라는 기준을 두고 논리 모델에서 그 변환을 해주는 게 물리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그 개념 데이터 모델 확실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 소개리, 그 다음에 식정 엠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모델은 변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논리하고 물리를 변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 나오면 항상 반정규화는 따라 나오죠. 그래서 반정규화,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논리, 물리, 변환, 그 다음에 반정규화 이렇게 하시면 모델링하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컨셉은 잡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쭉 저 외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 외우게끔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외우게끔 했냐면 모델링은 과정의 도구예요. 과정의 도구. DAP 시험, DASP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3개, 그 하나를 고르는데 3개는 속성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쭉 써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식별자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4개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네. 여기서 내가 속성 정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를 그 문제에서 캐치를 해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숲을 봐놓고 나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소개리, 속성 정의는 뭐가 있었구나. 엔티티 상세화는 뭐가 있었지. 식정 엠참이지. 식별자 확정이고 식별자 확정은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쫙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게끔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공부를 처음 DASP나 DAP의 모델링을 시작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씩 해내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카페 데이터와 사람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데이터와 사람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유하시고요. 거기에 질의응답 해주시고 그럼 제가 다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교육도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온라인 사이트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 구축하면 그쪽에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강의나 또는 온라인 교육을 저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DAP, DASP 전반적인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